검찰총장 후보자가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음 정부로 임기가 이어지는 이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를 지켜주는 총장일까요? 아니면 여권 지지자들의 트라우마, 과거를 리바이벌하는 총장일까요? 민주당도 대선을 관리할 당대표를 뽑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선 한 이름이 떠다닙니다. 바로 뉴스공장 김어준 공장장입니다. 과연 누가 누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상황이 될까요? 대예언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모았던 검찰총장 후보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성윤은 왜 버려진 겁니까? 너무 열심히 했어요. 너무 열심히 살았고 이제는 좀 쉬어가면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오늘 전화했을까요? 제인이 형, 국이 형 우리 옛날에 행복하고 좋았잖아요. 이런 전화 오늘 청와대에 하지 않았을까요? 전화는 그 전에 했을 것 같아요.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의혹 수사를 할 때 검찰이 이제 기소를 거의 하려고 한다. 그 보도 나올 때 아이 뭐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렇게 전화를 했겠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해결이 안 나니까 이렇게 내가 갈 수는 없다. 이것에 몸부림에 좀 가깝지 않았나. 그렇다고 해서 여권 내에 뭐 이성윤 지검장의 편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양쪽에서 다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검찰 개혁을 더 뭐 세게 해보자라는 쪽은 차라리 뭐 그럴 거면은 예를 들면 한동수 감찰부장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이문정 가야죠. 이문정. 검찰 개혁 이문정. 그리고 이제 또 반대쪽에서는 김호수 전 차관이 있는데 그 정도로 합의하면 되지 굳이 이 흠 많은 이성윤 지검장 끌고 가야 되냐 이런 기류 있었을 것 같고 또 적정선에서 타협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검찰총장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도 1년을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 이제 사람이 문주다가 있으면 우리 사람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수인 평론가. 사실 잘 따져보면 김호수, 이성윤 간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닌데 이성윤이 시선을 다 모아버린 것이죠. 축구로 치면 섀도우 스트라이커처럼 덕진을 휘저으면서 상대방의 힘을 좀 빼놓은 다음에 그리고 결국에 김호수 전 차관이 힐러 스트라이커로 공을 잡은 건데 어차피 김호수 전 차관도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사로 뽑혀왔던 사람인 거고 여러 자리에 정말 김호수 전 차관을 금융위원회도 얘기가 나오고 감사원에도 얘기가 나오고 어디나 갖다놔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정권의 신임을 받는 인사이기 때문에 김호수 전 차관으로 가더라도 별로 정권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은 안 되겠죠. 문제는 오히려 이성윤 지검장이 뒤끝을 발휘하는 거 이게 더 걱정이 아닐까. 예를 들면 정말 검찰총장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검사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과거에 한상대 총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뭐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 너무 또 밀어붙일 수는 없는 건데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 지금 김수인 평론가님이 김호수나 이성윤이나 뭐 성향상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공식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논리가 뭐냐에는 차이가 있어요. 김호수 전 차관이 예를 들면 실제로 무슨 수사에 이제 손을 대서 수사를 뭐 엎어뜨렸다든지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시기에 법무 차관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를 했을 뿐이지. 근데 이성윤 지검장도 처음에 다들 이제 저 사람은 친정권 성향이고 해서 뭐 껄끄러워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때 기사 처음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되고 할 때 찾아보면은 이성윤 지검장이 그래도 그 진중한 성격이고 해서 그렇게 막 나가진 않을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을 검사들이 막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실제로 드러나고 그 수사를 뭔가 막고 뭉개고 뭐 실제로 그랬다는 점에서 이제 반대할 만한 명분이 생긴 거거든요, 검사들이.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이성윤보다는 김호수 전 차관이 앞으로 어쨌든 검사들 얘기를 형식적으로나마 명분 일치하면서 잘 들어주면 비교적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좀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 4년을 관통해온 제일 큰 테마 중에 하나인데 총평적으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개혁의 일관된 원칙이 뭐였느냐라는 의문이 좀 들긴 해요. 왜냐하면 검찰 개혁의 정책들을 좀 보면은 고비고비 때마다 정권의 유불리 이런 쪽들을 고려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원칙들이 흔들려 왔었다라고 하는 거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같은 경우도 처음에 가졌던 원칙은 또 아니었었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는 검찰에 대한 개혁이 정파성을 띄었다. 이 부분이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점 주시겠습니까, 김수인 평론가? 학점 중에 W 학점이라고 있어요. 수강 철회. 망했다? 앞으로 지금 이제 공수처가 설치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 얼마 안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더 지켜볼 만하다. 신검주의자인 김민하 평론가가 보기엔 검찰개혁 어떻게 총평하십니까? 정치적 차원에서는 검찰개혁이 망해버렸죠.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개혁이라는 거를 성공시키려면 명분을 잃지 말아야 되거든요. 지금 검찰개혁은 뭐가 됐냐면 김수인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 유리한 것만 한 거 아니냐 결국은. 자기들한테 불리한 수사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써서 막으면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어떤 뭐 수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검찰개혁에 맞든 안 맞든 그냥 해버렸고 사실은 검찰개혁이라는 본류에 대해서는 큰 관심 없었던 거 아니냐 얘기가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럼 이건 사실 정치적으로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음 정권이 이제 등장하고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이 등장했다고 할
얘기할 때 과연 또 검찰개혁 얘기할 수 있을까? 상당히 좀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뉴스공장의 김어준 씨 얘기를 좀 해보죠. 그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이름이 됐어요. 김어준을 지키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뜬금없이 등장한 이 김어준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김어준이 왜 타겟이 되고 있는가 했을 때 역대 정부에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노태우 정부 때 박철원, 김영삼 정부 때 김현철, 임대중 정부 때 박지원, 이명박 정부 때는 이상득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묘하게 이제 현 정부에서는 그 위치에 방송인인 김어준 씨가 가 있다. 김어준 씨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민주당의 리더십은 누구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가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 말고 그 밑선에는 누가 2인자고 3인자고 이런 게 굉장히 불투명한 집단이거든요. 결국에 이 질서들을 정돈해주고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김어준 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자기들끼리의 질서에서도 반 김어준과 친 김어준이 또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친문이라고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거는 김어준 씨가 이 시스템 밖에서 일종의 여러 가지 그 반기득권적인 어떤 캠페인들을 통해서 농담도 하고 나름대로의 음모론을 가지고 썰도 풀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근데 김어준 씨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김수민 씨 얘기하셨듯이 민주당의 그 통치 질서 내부에 좀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 프레임을 만드는 사람이 자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를 민주당이 일종의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그게 사실은 김어준 씨 본인이 다 의도해서 된 일도 아니고 정확히는 민주당의 문제예요. 그거는 결국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집권 세력과 언론과의 관계의 문제고 TBS는 왜 김어준 씨를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볼 때 제가 뭐 김어준 씨 편을 든다 얘기 아니라 김어준 씨가 그 위치에서 하는 일들은 문제가 다 심각하죠. 예를 들면은 뭐가 틀린 게 드러나도 책임도 안 지고 정정도 안 하잖아요. 세월호 고의 침몰설이라든지 K값에 대해서 언제 그거에 대해서 뭐 사과나 뭐 사실을 정정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거 해가지고 나도 왕년에 그 해봤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문제가 많은 상황들을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방치하고 있고 정치가 활용하고 있고 이용하고 있다는 데서 이 모든 파국이 더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죠. 월천 못 보는 김수민 평론가 보시기에 이 김어준에 대한 이 정치의 활용과 이 김어준 비즈니스 어떻게 보십니까? 왜 기준이 월천인 거예요 도대체? 김민하 평론가 김민아와 월천으로 김수민을 가르는 기준이 월천이죠. 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국민의힘 쪽 사람들은 정권을 잃었고 선거도 몇 번 졌는데 아직도 주류 다수파의 어떤 그런 근자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거꾸로 민주당 쪽은 우리는 핍박받고 있는 약자들이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뭐 가고 있는 이 지금 험난한 대장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이런 언론에 또 있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 맞춰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제 또 젊은 세대 눈에서는 또 다르게 보일 겁니다. 기성 언론의 문제점들을 똑같이 대한미디어, 뉴미디어가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나 아니면 좌우를 떠나서 조선일보부터 뉴스공장까지 다 한편이다라고 보는 이런 세대가 또 등장을 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의 시간의 흐름들 그리고 본인들이 객관적으로 서 있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파악을 할 때가 된 것이죠. 기울어진 운동장이 얘기가 되려면 그 김어준 씨가 떠드는 그 권리는 보장해 주되 거기서 잘못된 얘기를 하고 맞지 않는 얘기를 할 때는 그것을 비평하고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시스템과 생태계가 있어야 그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가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다 좋을 대로 이용하면서 무슨 불리한 얘기만 되면 야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저건 봐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전형적으로 개혁의 아젠다가 유불리의 문제가 돼가지고 개혁은 어디로 가고 없어지고 그럼 그거 누구한테 유리한 거냐 누구 편이냐 이것만 남는 전형적인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틀린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고치라고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김민아 씨도 본인이 월천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월천이 아닌데 어떻게 월천을 인정을 합니까 제가. 내 눈 똑바로 봐요. 내 눈 어떻게. 똑바로 봐. 어이 무서워.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입장도 있어요. 야 그거 그냥 둬라. 김어준이 계속 진행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 우리가 다음 대선도 이길 수 있다.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한테 유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근데 국민의힘이 공당인데 혈세가 들어가고 전파를 쏘는 방송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를 이제 고치거나 바로잡는 쪽으로 그 방법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하는 쪽으로 어떻게든 길을 찾아야지 내버려둬라 난 망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철이 없는 자세다. 저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김어준 씨가 잘못하는 걸 뭐 국민의힘이 비판하겠다든지 편향적인 거에 대해서 항의하겠다는 건 좋아요. 그런 건 할 수 있죠. 근데 예를 들면 모든 거에 갖다가 다 김어준 몰아내기로 갖다 붙이는 것은 오히려 저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을 갖게 만들죠. 이쯤에서 오늘의 애연 단답형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누가 됩니까? 아 되게 어렵다 이것도. 이게 당내 선거를 해도 어디가
인기가 몇십 프로 나온다. 이거는 좀 가늠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두 당 다 이게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비정상적인 정치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김민아가 예측하지 않는 사람을 대표로 지목을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당선자 어떡하지? 홍영표다. 김수민 평론가는 송영길. 저는 송영길, 송영표 다 바람잡이고 우원식이다. 보통 기자분들이 당내 경선 이런 거 잘 틀리시더라고요. 맞춰본 적이 없어요. 자, 검찰총장은 누가 됩니까?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 짧게 이름만. 조남관. 김민하 평론가님, 저는 김민하 예전에 평론가. 조남관 부른 적 있었어요. 구수 윤석열에 맞서는 오수 김오수. 그러면 김수민 저는 평론가는 조남관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